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박준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12명, 1명 해서 13명이군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2명 네. 대부분인데 이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령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법령 위반. 법령 위반 중에는 농지법이 가장 탈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지법 관련된 사람이 6명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명예신탁을 잘못했을 때도 문제가 되니까 명예신탁 1건이 있고요. 예. 또 세금 탈루, 편법 증여하면서 2건, 또 기타 법률 위반이 4건인데 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토지를 구입했다. 요거는 본인 건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1건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혹이 몇 건 이렇게 보도는 합니다만은 네. 이게 앞서 민주당 걸 조사했을 때랑 그렇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건지가 일단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 조사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뒤져봤다는 얘기인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이 없어요, 권익위원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했을 때하고 여당권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고 그 제출을 등기부하고 이 교차 검증을 한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농지법 같은 경우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거 이상하니까 소명해달라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예. 그런 시스템이 반복된 것 같아요. 하나가 좀 확실한 건 이번에 3기 신도시 문제됐던 거는 요거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던 걸로 보이고 예. 요거 말고 나머지 방법들은 수사권 없이 소명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했던 것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농지법 같은 경우 이제 네. 문제가 됐던 거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입건도 안 되고 그냥 혐의가 없는 걸로 끝났는데 가서 제대로 심었는지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 권익위원회 조사가 그동안에 이의제기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고 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가 약간 이제 의심이 이제 들긴 했거든요. 그렇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입건이 안 됐습니다. 예. 결국은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일 것이다 해서 뭐 국수본이나 특수본에 넘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입건이 안 돼서 이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혐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한 결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권익위는 좀 반박의 입장을 표현했어요. 공소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불이건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건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뭐 한 7년 정도 공소시효 될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 처벌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우상호 의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네. 김한정 의원이 있고 김희재 의원도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근데 그 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죠. 예. 깜깜이 조사를 하고 깜깜이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부동산에 무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당 지도부에 보고된 권익위 보도도 이름과 의혹 제목만 있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예. 실명 공개까지 해서 명예훼손까지 된 상황인데 예.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이런 엄청난 조사를 하면서 저 개인이나 또 당을 우회해서든 일체의 소명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거기 때문에 네네. 매매 계약서하고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면 바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예. 금융거래 내역은 미처 그거는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확인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하면은 예. 재차 그 자료 요구를 했으면은 그거 바로 떼다가 바로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예. 그것도 확인 요구 없이 바로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예. 권익위에서도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아무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조사한 곳에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조사한 곳이 다시 살펴보느냐. 지금 시스템이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당에 다 넘겼으니까 당에서 얘기하십시오 하든지 나중에 경찰이 수사할 테니까 경찰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권익위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처음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의 가족에 대해서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하면서 어떤 법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처음이기 예. 때문에 또 실제로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그것도 없거든요. 권한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니까 1차적인 소명 자료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판단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수사를 해달라, 예. 당해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김혜재 의원이죠. 봤을 때는 뭐 명백한 실수다 하는데 더 자꾸 소명하게 되면 오히려 방어를 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권익위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뭐 예.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됐을 때는 수사기관 통보하고 거기 가서 해명해라 라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권한도 없는데 소명 자료가 계속 넘어오면 또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그렇죠. 한없이 길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좀 빨리 결과를 내기를 바라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제 사실은 불러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권익위는 어떤 생각했던 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23명 중에 네. 경찰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가 뭘 내놓으면 이걸 전부 다 의혹 있는 사람들을 쫙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건지 이 자꾸 이제 판단해서 좀 예. 지금 좀 갈등이 애매하게 있는 돼버렸어요. 거죠. 예. 실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닌 사람들도 불이익범이면 뭐 범죄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송치 안 된 뭐 사건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부동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좀 치더라도 해당 의원들 입장에 상당히 명예훼손적인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적 행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걸 또 따라하지 않으면 예. 저 여당하고 보조를 뭐 안 맞추면 그렇죠. 왜 야당은 좀 봐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일단 혐의들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면은 이거는 저쪽보다 더 심했네. 이거는 뭐 덜한 애가 있는데 그렇죠. 나름대로 그걸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면 같은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좀 애매하긴 네. 하군요. 예. 그러나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사회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도 권력층이 그럴 경우 국민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한번 나서 봤는데 어떻게 뭔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4월달에 통과가 됐죠. 이해충돌 방지법이요. 아하, 예.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두 가지가 통과됐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공직을 통해서 알았던 뭐 비밀 정보라든지 네.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취득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주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LH 사건 중에 저는 이 법을 확보했던 게 이 네.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됐던 게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뭐 공직자라면 뭔가 자기가 뭐 자기 일하면서 뭔가 아는 정보가 있고 이걸 취득해서 재산을 얻는다 그러면 신고하든지 안 그러면 걸리면 나중에 처벌받는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어떤 관행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네. 빨리 타파하고 그게 몸에 체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 충돌에 대한 것들은 아무튼 뭐 이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여기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네. 거죠. 의혹이.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